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거래가 재무 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 100주를 만원에 발행합니다. 자본 조달이니까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만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얼마? 50만원. 그 다음에 실제로 돈 받는 금액 얼마예요? 시가죠. 얼마? 만원에 받아요. 100주에 만원은 얼마예요? 그렇죠. 1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만원을 비워요. 그럼 뭐예요? 액면금액 기준으로 초과 발행했으니 주식 뭐예요? 발행을 했는데 어떻게? 초과 발행했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만원을 현금 배당합니다. 자, 일단 배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현금 배당했어요. 뭐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자본금의 전체 금액은 일단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억과 니익을 따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미처분 잉여금은 뭐예요?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따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본 잉여금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이익 잉여금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조건에 옳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1번이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주식 발행. 21번과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자, 21번 문제 정확히 알았으면은 22번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자, 주식 발행이라고 하면은 자본금이죠. 자본금 뭐예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액면금액.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액면금액 기준 초과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금액 기준 뭐예요? 미달에서 발행한 거죠. 자, 글씨 이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비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주식 발행 비용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주식 발행 비용은 즉시 차감입니다. 받는 금액에서 즉시 차감이고요. 즉시 차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할증 발행이다 라고 하면은 차감이 되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할인 발행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자본금 계정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까 적었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즉시 차감이죠. 그래서 즉시 차감에 하는 과정에 의해서 할증 발행은 차감이 되는 거고 할인 발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번.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최소한의 재산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500원, 100원, 이런 의미?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회계관리 책도 이런 책이 있으면 좋은데. 내용 보니까, 자본 파트를 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좀 이게 아쉽네요. 3번은. 그 다음 4번.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액면금액 기준보다 낮아요. 그럼 뭐예요? 미달에서 발행한 거.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 거죠. 자본 잉여금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액면금액만큼 초과를 해서 발행한 거고, 지금 이 사항은 반대로 액면금액 미달에서 발행한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소속 어디에요? 그렇죠. 자본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고, 틀린 거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실현주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실현주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1번입니다.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한다는 것은 현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의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뭐 가득주의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사실 1번에 대한 23번에 대한 1번에 대한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실현주의라고 해도 어차피 그 실현주의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제 발생주의도 또 따라오거든요. 실현주의는요, 말 그대로 실현돼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게 수익인 건 맞는데, 입금이 되었을 때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금이 되었을 때 있으면은 좋지만 미입금되는 경우에도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도 있고 실현주의 의미도 있고. 그러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하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문구이긴 해요. 근데 23번에 대한 2번은 사실상 맞을까 틀릴까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는 가득 기준에 대한 의미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제 획득되는 과정을 내가 다 이행을 해야지만 그때 수익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거래처의 신용도가 높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래처가 신용도 높더라도 현금 못 받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수익 인식 기준 중에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수익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이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그런 의미 자체가 이거는 뭐 현금 청구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아니죠. 둘 다 만족해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에 맞는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관리 1급에 나오는 문제가 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주하고 2021년도 5,250만원의 공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021년 중 동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뭐 5,250만원의 공사 수익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얼마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진행률을 이제 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총 도급 금액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행률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총 도급 금액과 공사 수익을 얻어내는 금액. 그러면 여기서 진행률을 찾아요. 25% 이렇게 돼요. 25% 찾았으면은 그럼 여기에 2억 8천만 원에 25%만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실제 발생한 원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번 한번 봅시다. 얼마? 4,500만 원이 돼요.
자, 24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그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뭐예요? 그렇죠.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에서 뭐 빼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를 빼면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뭐예요? 그렇죠. 단기 순손익이 나오죠. 이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역으로 해서 그냥 끌어올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순으로.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0만원이고요. 판관비가 20만원이면은 그럼 매출 총이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끌어올리면 얼마? 마이너스 된 게 플러스 되니까 50만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00만원. 역으로 끌어올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얼마? 2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250만원이 정답이 되고 이에 해당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24년도 문제에도 몇 번 나와요. 비용 인식 기준. 초반에 이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용의 인식 기준은 이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뭐 보수주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실현주의는 보수주의는 이제 뭐 과대라든지 과소된 현상을 이런 이제 보수주의라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이제 권리는 그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이제 뭐 확정되는 주의긴 한데 주로 이제 법인세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실현주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했을 때 몇 번이에요? 26번의 답은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대체로 이제 주요 이원분계라든지 발생분계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에 기록될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면은 뭐 대체로 이 생각하면 돼요. 무슨 처분했는데 뭐 손실이 됐더라, 무슨 평가를 했는데 결말에 손실이 됐더라, 그 다음에 기부금도 있고 이자 비용이 있고, 뭐 대체로 이런 계정 과목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잡손실. 영업의 비용이 계정 과목이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계정 과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외화 표시 매입 채무의 보유, 결산 시 환율 1200원, 발생 시 환율 1100원입니다. 자, 매입 채무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돼요. 자, 근데 결산 시 환율은 1200원에다가 발생 시 환율 1100원이거든요. 근데 부채인 경우에는요, 만약에 기준금액이 이렇게 있어 하면은, 기준금액이 이제 보면은, 1100원에 이제 내가 샀어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손실되는 거고, 내가 돈을 적게 주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환율 얼마예요? 1200원이 됐다고, 결산 시. 그 뭐예요? 손실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손실이 돼요.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무슨 처분 손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처분, 순장부 금액 300만원, 처분가액 320만원. 내가 300만원에 취득을 했다 치고, 내가 돈을, 그러니까 자산이잖아요.
돈을 처분했는데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이익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을 적게 받으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처분가액이 320만 원이에요. 더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 3번 재고 자산의 평가. 취득가액 100만 원에 순실현 가능 가치 90만 원. 자, 재고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은 100만 원인데 이거는 제 원가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시가예요. 그러니까 그 원가 금액하고 시가 금액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만큼 미달하는 경우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매출원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매출원가 포함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 4번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단기매매 증권 평가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18만원이고요. 평가했는데 20만원 나왔어요. 투자있는 금액이 내가 더 많으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고, 투자한 금액보다 적으면 뭐예요? 손실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거래로 올바른 거 몇 번입니까? 그렇죠. 외화 하산 손실이 나오는 1번이 정답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회계관리 1급과 이제 나오는 뭐 이연법인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순수 법인세 비용에 대한 문제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회사의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 한다. 그렇죠. 뭐 이익 많이 내면은 세금 내야 되니까 그 법인세라는 부분이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법인세 비용은 기타 비용 항목과 구분되어 판관비 또는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 제가 2024년도에 몇 번 적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23년도 문제 책을 안 샀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법인세를 중간 예납한 금액은 성급 법인세로 회계 처리한다. 즉 성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중간 예납할 때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답인 4번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회사가 실제 납부할 법인세 금액과 항상 일치하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실제로 법인세를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인데 이익이 아닌 경우, 이익이 아닌데 이익인 경우, 비용이 아닌데 비용인 경우, 비용인데 비용이 아닌 경우, 이런 부분에 세무조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내가 측정했는 금액과 실제로 다 까발렸을 때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들어가고 2월 결손금 다 빼고 그렇게 뭐 세액공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상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이 법인세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치한다는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8번의 답은 4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의 단계가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는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본 절차예요. 그 다음에 예비 절차 부성명세서 작성, 이거는 본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는요, 그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하고 부성명세서는요 본 절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결산보고서의 작성, 계정의 마감 맞습니다. 총계정 원장 마감. 그 결산보고 작성, 결산수정문계, 이거는 예비 절차죠.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시산표가 단가 같은 경우 전기 2월 이익여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2월 이익여금. 자, 이 왼쪽에 있는 금액이 모두 530만원이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합계 시산표는 왼쪽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금액도 둘 다 530만원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530만원, 오른쪽에 5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530만원을 여기에 180만원, 80만원, 250만원, 그 다음 10만원 이렇게 빼면 얼마 남아요? 그렇죠. 정기 2월 이익여금은 10만원이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530만원이 둘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이익여금은 얼마가 된다 했었죠? 맞습니다. 10만원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